호우특보가 발효된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도 이어지다가 저녁부터 다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관악구에는 한때 시간당 5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도림천이 불어나면서 근처 산책로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신천지 신자들은 30만 신자 모두 잡아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 늘었습니다. 홍천 캠핑장 일행 일부는 마스크를 안 쓰고 마트에서 장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온 폭우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픈마이크에서 담았습니다. 좀 물살도 세게 흘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억지로 갔는데 그 가게가 침수가 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와 충남 전북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도림천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산책로에 있던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전국 비 상황부터 서영지 기자가 전해드리고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원 영동과 충청도, 전북에는 10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낮 한때 내린 비가 시간당 50mm가 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인천 강화군 교동면에는 125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파주와 김포, 연천 등 경기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남역은 낮 한때 침수되기도 했고 북한에서도 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 등의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 서해안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비는 내일도 이어지다가 저녁부터 다시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바로 서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관악구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림천이 불어나 근처에 있던 8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도림천 연결하죠. 자, 이수진 기자. 도림천이 갑자기 확 불어났던 건가요? 지금도 물이 좀 불어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어쩌다 사망사고까지 난 겁니까? 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수위는 높습니다. 드문드문 산책하는 사람도 보이지만 여전히 도림천은 통제 상태입니다. 오늘 낮 1시쯤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서 도림천도 급격하게 불어났는데요. 산책로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80대 남성 한 명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경찰이 물에서 구조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도림천 물이 갑자기 불면서 미처 피하지 못한 35명의 시민이 고립됐다가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천 옆에 산책로가 많으니까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른 곳들은 좀 어땠나요? 강남역도 물에 잠겼다고 하던데요. 네, 강남역 11번 출구 옆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주변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부터 물이 역류하기 시작하더니 약 10분 뒤에는 사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12시 50분쯤 물이 빠지면서 길에는 검은 모래만 남았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서울에서만 크고 작은 비 피해 신고 1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죠. 내일도 서울에 비가 내린다고 하나요? 네, 내일은 낮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에는 내일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서해안에도 어제 오후부터 100mm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강화도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재현 기자. 지금도 거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 강화도에선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낮까지도 12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이곳 강화도를 비롯해 인천 전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아직까지 침수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해안과 경기 지역에서는 밤사이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가 있던데요. 네, 현재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기도 연천과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렸다가 오후 4시 반쯤 주의보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경기도에선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자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충남과 전북에도 여전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남 구례에선 어제 계곡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던 순천소방서 구조대원과 피서객이 숨지기도 했었는데요. 구조 작업을 하다 숨진 대원은 몸에 있던 안전줄이 끊어지면서 계곡물에 휩쓸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비가 내일도 이어진다고 하죠. 하천이나 계곡 근처로 놀러 가신 분들 있다면 물이 언제 불어날지 모르니 떨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연 기자가 비 많이 올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위험 지역은 아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급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오랜 비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만큼 등산과 야영을 자제하고 특히 비탈면 가까이엔 가지 않아야 합니다. 공사장 근처는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농촌에선 논둑이나 물고를 보러 나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로가 침수되면 신호등과 가로등에 가까이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입간판이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 등에 닿으면 감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은 직접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이나 건물에서 대피로 등 안전수칙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밀폐 공간에 물이 차오르면 신속히 뛰어나와야 합니다. 성인 남성은 무릎, 여성은 종아리까지만 물이 차와도 혼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만약 탈출 시간을 놓쳤다면 공간 내부의 전원을 차단하고 여러 명의 힘을 모아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하여야 합니다. 빗길 운전에 앞서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보다 20% 감속 운전하고 앞차와의 거리도 길게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있다며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긴 하지만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신천지 신자들은 30만 신자 모두 잡아가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수원구치소로 들어갔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수감됐습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 총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총회장이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지만 수감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정부 당국에 신천지 신자들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와 신천지 연수원을 지을 때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신천지 신자들은 30만 신자 모두 잡아가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총회장에게 또 다른 횡령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 회장이 신자들의 성금 32억여 원을 아내 명의 계좌 40여 곳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프로 배구 선수로 올 초까지 활약한 고유민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 씨는 올 초 포지션을 바꾼 뒤 악성 댓글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고유민 씨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9시 40분쯤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걸 걱정한 전 동료가 집을 찾았다가 고 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 걸로 보아 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살인 고 씨는 2013년 여자 프로배구 현대건설에 입단한 뒤 최근까지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올 3월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팀을 떠났습니다. 올 초 포지션을 바꾼 뒤 부진하자 악성 댓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주변인을 조사하고 고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로 했습니다.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연경, 이다영 선수 등 동료들의 애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현역 육군 대위가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로리방에 들어가 군 당국이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에서 이 군인이 로리방에 들어가려고 남자라고 목소리 인증도 하고 아동 성착취 영상을 받아보기도 한 정황이 확인됐던 만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육군 유모 대위는 지난 5월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물 공유방인 로리방에 입장한 혐의로 군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경찰 조사 결과 유 대위는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음성 메시지로 남성임을 밝히고 로리방 입장 문의합니다. 인증 후에는 닉네임도 바꿨습니다. 운영자가 성착취 영상을 맛보기로 보내고 자료가 마음에 드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경찰은 유 대위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위는 조사에서 증권정보 공유방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군인들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군이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사법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연이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현역 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군인은 지난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군인들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군대 내 디지털 성범죄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사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 31명 더해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홍천 캠핑장 일행 중 몇몇은 마스크를 안 쓰고 마트에서 장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방역 당국은 캠핑장처럼 야외여도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코로나19 확산에도 어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드뭅니다. 코 밑까지 내리고 대화를 나누거나 아예 벗고 사진도 찍습니다. 다닥다닥 모여 앉아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물에 들어가면 젖기 십상입니다. 야외에서는 전염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알려졌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산밀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피서지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장에 갔던 가족 18명 중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을 보거나 여러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에 소홀해지기 쉬운 피서지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곳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 프로축구 K리그는 개막 86일 만에 관중 앞에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지난주 프로야구와 마찬가지로 전체 관중석의 10%까지만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7개월 만에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백신이 나오기 전부터 물량 먼저 확보해 두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벌써 9조 원 넘게 투자해서 주요 제약사의 백신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은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미국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노피는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 클라인과 단백질에 기반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21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산오피는 다음 달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내년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확보한 1억 회분의 백신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필요에 따라 5억 회분을 추가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미국 제약사와 독일 바이오 기업이 공동 개발하는 백신과 영국 제약사의 백신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구입에만 80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5천억 원을 썼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산오피와 백신 3억 회분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미국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백신 6천만 명분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이 같은 백신 사재기 조짐을 비판했습니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선구매, 소위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는 보도를 보면서 진정한 국제적인 지도력이 매우 아쉬운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픈마이크는 빗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 나는 쫄딱 젖어도 택배 상자만은 사수해야 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 폭우에 강으로 변해버린 골목길. 빗속을 뚫고 배달할 음식을 받으러 왔지만 음식점도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는 처지입니다. 좀 물살도 세게 흘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억지로 갔는데 그 가게가 침수가 된 거예요. 빗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인도 위로 올라왔지만 곧 인도도 물에 잠깁니다. 도저히 갈 수 없어서 이제 인도로 올라왔는데 인도까지 물이 넘쳐서.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야 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 비가 잦아든 뒤 만나봤습니다. 안 그래도 빗속 배달을 하다 넘어진 노동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하철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상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이 무조건 지하로 가야 하다가 지하로 가다가 혼자 넘어졌거든요. 비는 그쳤어도 길은 여전히 미끄럽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많이 걱정돼서 비 오는 날 이미 한 번 넘어졌으니까 이번엔 뭔 사고가 날지. 하지만 또 배달에 나가야 하는 상황. 바쁠 시간이어가지고 대신 2개 잡았어요. 늦을까 봐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 길이 좀 미끄러워가지고 못 갈 수 좀 그 시간 안에 못 갈 수 있으니까 손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게 늦게 갖다 줘가지고 손님이 취소한다면 어떡하지? 하면 저희가 이제 물어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손님이 만약에 19,000원짜리 시켰다고 하면 저희가 19,000원에 물어줘야 해요. 1분, 2분 넘어갔다고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또 떨어지는 빗방울. 아, 비가 갑자기 또 오네. 사실은 오늘도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이 걱정하시고 그냥 오늘 일 그만하고 집에 가고 싶다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또. 업체 측은 이미 한 주 전 비 온다고 안 나오면 강력 제재하겠다고 공지까지 돌렸습니다. 3년 전 고용노동부는 비가 많이 내리면 배달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일 뿐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년간 일하면서도 비 때문에 배달을 멈춰본 적 없다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 번도?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중단했다는 건 제가 일한 데서는 못 들었고. 비 오는 날이 유독 괴로운 건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 택배 상자는 젖지 않도록 비닐로 잘 덮었지만 정작 사람은 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우산은 당연히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폭우가 쏟아져도 시간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것도 나보다는 상자가 젖을까 봐서입니다. 비 때문에 물건이 상하면 물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에 몇백 원인데 물건 하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망가지면은 수십 개, 수백 개 배송 그냥 공으로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일도 더 힘들어지지만 무엇보다 물건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속상합니다. 아, 오늘 죽는구나 넘어져가지고 이제 좀 아프니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음식 생각이 음식부터 걱정하고. 택배 기사들은 다 그냥 내가 사람은 젖어도 물건은 젖으면 안 된다. 비를 너무 많이 맞은 상태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비업체는 들어가지 마라. 고객은 집까지 가져와라. 비 오니 천천히 오라는 말 한마디에 다 큰 어른이 왈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냥 천천히 오셔도 돼요.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마워요. 아주 그냥 뭐 눈물까지. JTBC 한민용입니다.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인 틱톡을 놓고 미국 정부와 기업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를 논의 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방문에 앞서 틱톡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We're looking at TikTok. We may be banning TikTok. We may be doing some other things. There are a couple of options. 이어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선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르면 8월 1일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로 모기업은 중국 바이트댄스입니다. 전 세계 다운로드 횟수가 20억 건을 넘고 미국 내 누적 이용자도 1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With respect to TikTok, relate to any one particular business or company, but rather to American national security. 미군이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최근 하원도 연방기기의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보가 미국에 저장된다며 유출 가능성을 부인해온 틱톡은 미국 기업의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마저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아직 인수설에 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 차린 새로운 방식의 가게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에서 밥도 먹고 머리도 자르고 운동도 인도에 매트를 깔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빚어낸 새로운 일상 모습, 뉴노멀을 LA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입니다. 식당 옆 공터에 하얀 천막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쪽에선 고기를 굽고 또 한켠에선 식사를 하며 웃음꽃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식당은 업소 앞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초저녁이 되자마자 손님들로 꽉 찼습니다. 아예 주차장을 개조해 영업 공간을 확대하는 업소도 생겨났습니다. 집에 한국 같은 데도 포장마차 같은 데 이런 데들도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이렇게 파킹 장사를 해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래서. 미용실도 거울과 의자를 밖으로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미용실 실내 영업이 중단되다 보니 주차장을 개조해 야외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펌이나 염색은 불가능하고 간단한 커트만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님과 손님 간 간격도 6피트, 1.8m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인도에 매트를 깔고 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해 자구층 마련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뉴질랜드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양국 외교부 최고위급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외교관의 명책 특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2017년 말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현지 남성 직원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강화도 연결해서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호우특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현 기자, 따로 변경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영서, 충남과 전북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전라도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해상활동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주말인데다가 본격적으로 휴가철도 시작이 되고 있어서 산이나 강 등에 가는 피서객들도 집중호우를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전남 구례에선 물이 불어난 계곡물에 구조대원과 피서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피서객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이 안 좋고 이렇게 장마도 많이 오고 하는 데는 아무리 휴가철이어도 본인의 좀 안전을 위해서 좀 어디로 가시는 건 심사숙고 좀 해주시라. 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강이나 계곡물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때문에 인근에서 캠핑을 하거나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물이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현 기자였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해가 떴습니다. 하루 종일 더웠는데요. 장마가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 피서지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확 바뀌었습니다. 해가 쨍쨍합니다. 시민들은 찬음료와 손 선풍기로 더위를 식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외출할 때 우산을 챙겼는데 오늘은 이렇게 양산으로 바꿔들었습니다. 어제 비 오다가 갑자기 그쳐가지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요즘 계속 더울까 봐 걱정이에요. 도심 근처 계곡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도 써야 하지만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달아납니다. 계속 비가 와서 집에만 있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니까 발 담그고 노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시원하고요. 남부지방과 제주엔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4.1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울산과 포항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남부지방은 다음 주말 전까지는 특별한 비 소식이 없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도 덥습니다. 제주는 오늘로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포항과 울진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도 오늘부터 열대야가 시작돼 다음 주 내내 잠 못 드는 더운 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날씨 박사 코너가 없는 날이지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만큼 날씨 박사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집중호우 상황 기상학 박사 김세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김세현 기자, 지금 비구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먼저 레이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를 내린 비구름대는 오후가 되면서 이렇게 점차 약해져서 지금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소강 상태라고 하면 또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어디가 좀 많이 올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위성 사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이렇게 차고 검은색 영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차고 건조한 공기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강하게 내려오면서 비구름을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밤사이 다시 한번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니까 중부지방은 폭우가 내린 반면에 남부지방은 또 폭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장마철 막바지이기 때문인데요. 네, 장마철 막바지엔 이렇게 비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렸던 오후 시간대 비구름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해상에서 들어오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 지역에만 비를 뿌리고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계속 약해졌는데요.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남부 지역에 강하게 잘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부지방의 햇볕이 강한 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잘 발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잘 발달한 고기압을 가장자리를 따라 뜨거운 수증기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중부 지역엔 강한 비구름이 생겨 폭우가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또 뜨거운 공기가 아래에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집중호우가 생겨난다, 이런 건가요? 네, 장마철 막바지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장마철 막바지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해 옵니다. 또 이렇게 위에서는 찬 공기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내려오는데요. 이 찬 공기와 북태평양 사이의 좁은 틈새 사이로 비구름대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하며 집중호우로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해 있는 이 남부 지역엔 사실상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비와 더위로 몸살인 건데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오는 건가요? 네, 모레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부 지역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 경기 북부 지역부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시간당 최고 80mm의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커서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 지역은 모레까지 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대구는 34도,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모레까지 비가 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자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수어로 대화하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선물했습니다. 각자의 생김새에 꼭 맞는 목소리로 누구하거나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수어나 글로 대화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딸은 충북 음성에 계신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면은 제가 전화를 해서 말을 해줘요. 여보세요? 예진에 왔는데 예지가 보고 싶대. 빵집 손님에게 반갑게 인사도 건네고 싶고 어린 새손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성별이 같은 가족이 6시간 남짓들여 1000개의 문장을 녹음합니다. 제가 오늘 깎아드릴게요. 편하게 웃음기 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 음성 데이터에 각자의 성별이나 나이, 구강 구조 같은 특징을 인공지능이 더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생의 목소리를 녹음한 원본이고요. 아빠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한다고 했지? 이제 이 사람의 얼굴하고 그다음에 형의 얼굴의 이미지를 넣으면 그 차이만큼 이 목소리를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시키면 어떤 목소리가 되냐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한다고 했지? 전용 앱에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새로 받은 목소리로 나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녀. 손발 잘 씻고.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식빵에 일반 식빵보다 좀 더 부드럽고 쫀득하고. 저는 새손주의 할머니 정주연입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수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도 목소리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1000세대의 모니터로 쌓아 올린 탑. 백남준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다다익선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2년 전부터는 가동을 멈췄는데요. 살아있었다면 얼마 전 88번째 생일을 맞았을 백남준. 그가 세상에 담긴 이 작품이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그 복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보물 같아 보이지만 여기선 한 대 한 대가 귀한 보물입니다. 거장의 대표작을 더 이상 죽은 조각으로 놔둘 수 없기에 여기저기 꽁꽁 묶어둔 쇠막대와 발판 사이를 지나 오늘도 영상탑에 올라 조심조심 모니터를 떼어냅니다. 이후 안팎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을 털고 색이 제대로 나오나 검사합니다. 브라운관 모니터의 특성상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많은 먼지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32년 동안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로비를 빛냈던 다다익선이 가림막 뒤에서 받고 있는 심폐소생술입니다. 무게 16톤에 아파트 8층과 맞먹는 18m 높이라 작업을 위한 막대 고정에만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교체용 브라운관 모니터를 구하는 일. 황학동 중고시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을 뒤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야, 그거 다 망가지면 그때 좋은 텔레비 쓰면 되지. 혁신가 백남준은 21세기 기술로 고쳤으면 된다 했지만 남은 이들에겐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미술관은 지난해 가급적 원형 그대로 살리되 교체가 어려운 모니터에만 새 기술을 쓰기로 했는데 낡은 것과 새 것의 조화도 복원에서 가장 고민하는 점입니다. 단순한 모니터의 수리 그리고 어떤 장비의 교체가 아닌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은 정밀 진단과 수리를 거쳐 2022년 다시 빛날 날을 기다립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에도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모두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들 탑골 공원 담장 기와도 흠씬 젖고 고가 차도에 매달린 신호등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건너 빌딩에 웬디 햄버거 간판을 읽고 있지. 비는 내리고 장마비 구름이 서울 하늘